강을 따라 항해하다가 갑자기 거의 200m 높이의 벽,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바로 중국 산악매륙에 위치한 우젠강에서 실제로 마주한 도전 과제입니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수력발전소가 강의 흐름을 급격한 낙차로 바꿔놓았고, 이는 전통적인 어떤 선박으로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강들은 지구의 거대한 자연 고속도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들은 도시들을 연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며 전체 경제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댐이 길을 막으면 누군가가 배를 물의 산 위로 올리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그 길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것이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피탄 수력발전소에서는 지금까지 고안된 것 중 가장 인상적인 선박운송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3개의 수직 엘리베이터가 전체 선박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수력발전 공학과 현대 중장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업적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놀라운 선박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세요. 이 업적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피탄 수력발전소의 항행 시스템은 양쯔강의 주요 지류 중 하나인 우젠강에 설치되어 있으며, 댐은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젠강은 이 지역의 진정한 물류동맹 역할을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시스템으로 이 강은 산업지역, 중소도시, 그리고 광산 중심지를 연결합니다. 광산업을 아시아의 주요 수로인 양쯔강 수로 시스템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피탄 댐은 저수지 수위와 하류 강물 사이에 거대한 높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199m에 달하며, 이는 거의 70층짜리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관문도 이 높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결책은 과감했습니다. 배를 물로 채운 갑실에서 천천히 올리는 대신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산업용 엘리베이터처럼 선박 전체를 들어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고안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위젠강 항로 개발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구이저우성의 경제 발전은 분명한 지리적 장애물, 즉 물류 고립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산맥과 깊은 계곡이 줄을 이루고 있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운송 경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양쯔강의 주요 지류인 유젠강은 이 시스템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유젠강은 내륙의 산업 중심지를 구이저우와 직접 연결합니다. 양쯔강의 거대한 병제 회랑이지만 중국의 에너지 전략 자체가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은 유젠강을 따라 대규모 수력발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웅장한 구피탄 수력발전소도 있습니다. 문제는 각 댐이 항해에 물리적인 장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통원 시스템이 없다면 그 지점에서 강의 항행이 불가능해져서 수로 물류 체인이 끊기게 됩니다. 전통적인 해결책은 관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문은 물로 채워진 챔버를 통해 선박을 들어 올리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통된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200m에 달하는 높이 차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문은 수십 미터 정도의 훨씬 더 작은 높이 차이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유젠에서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려면 관문실이 길게 이어진 구조가 필요했을 것이고, 물론 통과 시간도 매우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혁신적인 시스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3개의 수직 선박 엘리베이터를 중간 운하로 연결하여 최대 500톤급 선박을 강의 두 높이 차이 사이로 운반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담하고 이 규모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곧 이 건설의 기술적 세부 사항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구피타 수력발전소의 항해 시스템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발전소가 완공된 후에 착공되었으며 수년간의 공사와 테스트 끝에 2021년에 시범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최대 500톤급 화물선의 완전한 통과가 검증되었으며, 이는 이 복합단지가 위젠강 수로의 실제 사용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는 댐에 의해 막혀있던 구간이 다시 항행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발전소로 인해 생긴 큰 높이 차이도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전은 단순히 거대한 구조물 건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극도로 복잡한 지리적 환경에서 중공업 공학, 정밀 기계, 그리고 첨단 유압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유젠 지역은 깊은 계곡, 가파른 경사면, 그리고 불규칙한 암석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불안정한 지형, 높은 수압, 그리고 고정밀 인양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연장 2,306m로 강의 하류와 댐의 저수지를 연결합니다. 이 거대한 고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진정한 인공 항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접근 운하가 등장하여 선박들을 시스템까지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중간 운하가 나타나며 이 운하는 구조물의 서로 다른 높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정 내내 높은 곳에 위치한 수로교가 선박을 산화지형 위로 운반하고 암석을 뚫어 만든 터널이 항로를 계속 이어줍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실제로 3개의 거대한 구조물, 즉 선박 수직 승강기에 있습니다. 각 승강기는 이동식 플랫폼인 선박 챔버로 작동합니다. 이 챔버가 핵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챔버는 강철 케이블과 균형추로 매달린 거대한 물탱크와 같습니다. 선박은 마치 작은 저수지에서 항해하듯이 자연스럽게 떠서 챔버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문이 닫히면 챔버는 고립된 플랫폼으로 변하고 전체 구조물이 천천히 수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공학은 매우 복잡합니다. 상승하는 동안 챔버는 절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간의 기울어짐도 내부의 파도를 일으켜 선박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동기화된 균형추, 권치 드럼, 고강도 강철 케이블을 사용하여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실제로 작동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박이 하부 접근 챔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의 첫 번째 챔버까지 이동합니다. 문이 닫힌 후 플랫폼은 약 47m 상승하여 첫 번째 높이 차이를 극복합니다. 그 다음 선박은 중간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 수로는 수위 차이 사이의 전이구형 역할을 합니다. 이 경로는 선박을 두 번째 승강기로 안내하며 바로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단계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승강기는 선박을 한 번에 127m 높이로 들어올리며 이 과정에서는 모터, 센서, 제어 시스템 간의 완벽한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이 도약 이후 선박은 또 다른 운하를 지나 세 번째 승강기에 도달하게 되며 이 승강기가 횡단을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상류와 하류 사이 최대 199m의 고도 차이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간 운하와 저수지의 운영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공학을 훨씬 넘어 전체 운영은 디지털 제어 센터에서 모니터링되며 이곳에서 구조 센서, 전기 모터, 유압 밸브,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조정합니다. 2021년 이 시스템은 500톤급 선박을 이용해 모든 승강기 구간을 통과하는 첫 번째 완전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험 운용 단계의 시작을 알렸으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상 극복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었습니다. 이전 블록의 숫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보여줬다면 이제 왜 이것이 오늘날 중국의 대표적 대형 건설 사업 중 하나인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행 시스템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마주한 층계식 높이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 중 하나인 산샤댐에는 113m 높이의 선박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피탄에는 199m 높이의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구피탄에서 주목할 점은 199m 높이의 단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최대 199m에 달하는 전체 수로의 높이 차이를 여러 단계의 시스템으로 극복한다는 점입니다. 전체 높이 차이로 따지면 이는 삼엽댐 엘리베이터보다
약 86m 더 높은 수치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상징적인 팔커크 휠이 가장 혁신적인 수리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Europa vence apenas 20 수력 발전소에는 엘리베이터와 댐이 있으며 3개의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 3개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가장 큰 댐들이 있습니다. nível total, Golpitã até 190. 이 댐에는 10m 높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협곡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와 3개의 댐, 10m 엘리베이터를 갖춘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협곡의 댐 엘리베이터, 협곡의 가장 큰 수력 발전소, 협곡의 프로젝트, de quase 200 metros. 댐 엘리베이터와 10m 높이의 세계 최대급 수력 발전댐, 그리고 협곡 내 최대 규모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이 거의 200m는 상류와 하류 사이의 전체 고도 차이입니다. 내부 단계는 중간 수로와 저수지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요소는 3개의 연속적인 엘리베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는 단일 단계지만 이렇게 큰 높이 차를 감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용량 측면에서 이 시스템은 지역 하천 운송에 흔히 사용되는 500톤급 선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과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산악지형의 강에서는 이 크기가 상당한 화물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선박 한 척은 25톤 트럭 20대 분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중 수백 번의 운항으로 이어지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집니다. 구피타 수력발전소의 항행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항행이 복원되면서 구이저우성의 물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500톤급 선박들, 이 성 내륙에서 직접 양쯔강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 지역이 중국 최대의 내륙 수로와 연결됩니다. 이는 곧 국내 주요 하천 및 해상 항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상 운송은 경제적인 이점도 분명합니다. 결국 운송되는 톤당 연료 소비가 적고 도로나 철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도 적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지역 생산망을 강화합니다. 광업, 시멘트 생산, 비료, 금속 가공 산업은 대량 운송에 크게 의존합니다. 선박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화물들이 훨씬 낮은 물류 비용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성 정부 자체도 후이저우 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후이저우는 구이저우를 양쯔 경제 벨트에 통합하는 전략적 통로로서 무역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탄 선박 승강기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공학이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강의 항행성을 유지하는, 겉보기에는 상반된 두 가지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박을 거의 200m 높이로 들어올립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히 인상적인 업적일 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계획이 함께할 때 가장 큰 자연적 장애물조차도 새로운 발전 경로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이 대단한 공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누가 3층짜리 엘리베이터를, 그것도 선박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